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 야화고서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에 민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소이다. 이 민호라는 놈, 참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도 영리한 청년이었지만 마을에서 소문난 별명이 하나 있었지. 바로 철병민호라 불리는 이름이었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고 하하하하. 그건 민호가 마을 대회에서 힘자랑을 할 때마다 워낙 세게 나가서 여인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이요. 민호가 씨름판에서 상대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장작을 쪼개는 모습이 어찌나 우람하던지 여인들은 저런 놈과 어찌 같이 살겠나 하며 도망치기 바빴지. 민호는 나이 30이 다 되어가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소. 마을 여인들은 민호를 보면 슬슬 눈을 피하며 길을 비켰고 심지어 이웃 마을까지 민호의 소문이 퍼져서 철병 민호와 혼이 나면 집이 무너질 거야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지. 민호도 처음엔 그 소문이 재미있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한숨이 늘어났소. 아이고, 이래서야 언제 장가를 가겠나 하며 한탄하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아버지 김씨가 아들을 불러 앉혔소. 김씨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아직도 노총각으로 남아있는 걸 보고 속이 타들어갔지. 민호는 아버지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소. 야, 민호야. 이제 너도 때가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김씨가 단호하게 말했소. 민호는 고개를 들며 볼멘 소리로 대꾸했지. 아버지, 그런 소리 마소. 이 마을에서 저를 철병민호라 부르며 다들 피해 다니는데 장가 가긴 다 틀린 거 아니요. 민호의 목소리엔 한숨이 가득했소. 사실 민호도 마음 한구석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소문 때문에 그 꿈이 멀게만 느껴졌지. 김씨는 눈을 부릅뜨며 아들을 나무랐소. 이놈아. 그러니 평소에 좀 덜 다 세게 굴었어야지. 마을 대회에서 상대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장작을 쪼갤 때 집이 흔들리게 팼으니 누가 너를 감당하겠느냐. 김씨는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었소. 그래도 이대로 노총각으로 늙을 순 없지 않겠나. 이 마을에선 소문이 너무 퍼져서 희망이 없으니 멀리 읍내로 가서 새 인연을 찾아보거라.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소. 읍내라니요.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인연이 저를 기다린단 말이오. 달랑 힘만 좀 센 놈인데 누가 저를 반기겠소. 민호의 말에 김씨는 단호하게 대꾸했지. 이곳에 있어봐야 손바닥만 한 논밭에서 쩔쩔매며 살 뿐이다. 그러니 이참에 읍내로 가서 돈도 벌고 좋은 여인도 만나보란 말이다. 김씨의 성화에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소. 사실 민호도 이 마을에서 계속 노총각으로 지내는 게 지겨웠지. 그래, 한번 가보자.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달라질 건 없으니. 민호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소. 다음날 아침 김씨는 민호를 불러 허리춤에서 쌈지돈 2냥을 꺼내 주었소. 자, 이건 내가 가진 전부다. 이걸 가지고 가서 길에서 밥값이나 하거라. 민호는 2냥을 받아들고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지. 아버지,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소. 민호는 보퉁이를 어깨에 메고 마을을 나섰소. 마을 입구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김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 민호야, 꼭 좋은 인연 만나서 돌아오너라. 김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왔다소. 민호는 씩 웃으며 길을 떠났지.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소. 며칠을 걸어 민호는 드디어 읍내에 도착했소. 읍내는 마을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장엔 온갖 물건과 먹거리가 가득했지. 떡볶이 굽는 냄새, 만두 쪄내는 연기, 그리고 장터에서 떠드는 소리가 민호의 귀를 사로잡았소. 하지만 문제는 민호의 주머니가 텅 비었다는 거였지. 아버지가 준 2냥은 길에서 이미 다 써버린 뒤였소. 아이고, 배고프다. 이 좋은 음식들을 눈으로만 먹어야 하나.
민호는 시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숨을 푹 쉬었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지. 철병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렇게 쫄쫄 굶고 다닐 줄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먼. 그러다 민호의 귀에 시장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어. 아니, 저기 초상집에서 밥을 푸짐하게 준다던데. 그래, 그럼 우리도 가서 문상하고 밥이나 얻어먹자.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지. 오, 초상집이라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상집으로 향했소. 초상집에 도착한 민호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소. 마당엔 멍석이 깔리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 민호는 눈을 굴리며 사람들 틈에 슬쩍 끼어들었소. 저는 이 댁의 고인과 먼 친척벌 되는 민호라오. 문상하러 왔소이다. 민호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큰 절을 올렸지. 초상집 주인은 민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소. 그래,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시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밥상에 앉았지.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소. 민호는 밥을 2그릇이나 더 달라며 객얼스럽게 먹었지.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민호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소. 밥을 배불리 먹은 민호는 초상집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자 민호는 잠잘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러다 연못계에 있는 정자를 발견했소. 오늘은 저기서 하룻밤 묵어야겠구나. 민호는 정자 위로 올라가 보퉁이를 베개 삼아 누웠소. 피곤함이 몰려오며 민호는 스르르 잠이 들려 했지. 그런데 그때 정자 아래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소. 야, 너 이번 장터에서 또 돈을 잃었지? 아, 말도 마. 도박판에서 다 날렸다. 민호는 귀를 쫑긋 세우며 생각했소. 읍내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래도 나처럼 배고프진 않겠지? 민호는 피식 웃으며 눈을 감았소. 그렇게 민호의 읍내에서의 첫날이 저물었소. 앞으로 민호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보겠소.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오. 다음 이야기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구려. 옛날 조선시대 민호가 살던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곳이었소. 해가 뜨면 닭이 울고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빨래하며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공기놀이를 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었지.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소. 서른이 코앞인데도 장가를 못 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철병 민호가 언제 혼인을 하려나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그날 저녁 민호는 집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소.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땅바닥에 이리저리 그림을 그리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아이고, 이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이래서야 집안 망신이 아니냐.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소. 그때 집안에서 아버지 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민호야, 거기서 뭐 하느냐. 이리 들어와 앉거라. 김씨는 마을에서 잔뼈가 굵은 어른이었소. 젊을 땐 씨름판에서 이름을 날렸고 나이 들어선 마을 일을 도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 하지만 요즘 김씨의 마음은 무거웠소.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아직도 호라비 신세로 지내는 걸 보면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 김씨는 민호를 방 안에 불러 앉히고 탁자 위에 막걸리 한 사발을 내놓았소. 자,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하자꾸나. 민호는 아버지가 내민 막걸리를 받아들고 한 모금 꿀꺽 삼켰지.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또 장가 얘기면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민호는 볼멘 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소. 하지만 김씨는 눈을 부릅뜨며 민호를 다시 앉혔지. 이놈아, 앉아라. 네가 장가를 안 가니 내가 이 마을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민호는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소. 아버지,
저라고 장가를 가기 싫겠소. 하지만 이 마을 여인들은 저를 보면 쥐구멍이라도 찾을 기세구만요. 철병민호라며 다들 저를 피하는데 누가 저와 혼인하겠소. 민호의 목소리엔 짜증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지. 사실 민호도 마을 처녀들과 눈을 맞추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상대가 슬슬 도망치니 속이 터질 지경이었소. 김 씨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소. 민호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이 마을에선 내 소문이 너무 퍼져서 인연을 찾기 어렵지.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거다. 그러니 멀리 읍내로 가서 새 기회를 찾아보란 말이다. 김 씨의 눈빛은 단호했소.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지. 읍내라니요. 그게 뭐 대단한 곳이라고 거기 가면 인연이 저를 기다린단 말이오. 저는 그저 힘 좀 세고 머리 좀 굴러가는 놈일 뿐인데 누가 저를 반기겠소. 민호는 팔짱을 끼고 툴툴거렸지. 읍내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멀리 떠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소. 김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소. 이놈